무지무지하게 저 혼자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시황방송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셨는지 어쨌는지 좀 아쉽네. 목소리가 많이 듣고 싶었어요. 진짜로 좀 궁금하다니까 그냥 패스합시다. 물어보는 나도 참 찌질해 보인다. 자, 어쨌든 초심 남선께 어서오시고 들어오신 분 인사는 잠시 생략할게요.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방송 밤방송 할 때는 좀 선선한 날씨였는데 이젠 추워져서 완연한 겨울이 됐어요. 감기들 조심하시기 바라고, 낮에는 그나마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방송을 꾸준히 했었는데 하락시 매수 기회를 한번 잡으셔라 그런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고, 그쵸? 그래서 반등이 꽤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이 주 피보라인 저항도 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등한 거에 대한 50%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낮에 방송할 때도 더 가더라도 쉬었다 가야 되는 자리다 라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요거 이제 분봉으로도 이따 보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파동으로 성립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가 월요일날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트는 잠시 후에 다시 보도록 하고, 글로벌장에서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외신 보도나 뭐 뉴스들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정치적인 얘기들, 경제적인 얘기들, 우리는 주식 투자라는 사람들이니까 경제적인 면을 좀 찾아서 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모든 경제적인 이슈 앞에 정치적인 이슈가 먼저다 라는 거 꼭 뭐 여러 번 얘기 드렸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럼 어떤 얘기들이 있었나 간단하게 뭐 지난 얘기들 다 짚어볼 필요는 없겠고 다음 주부터 있어야 할 만한 게 필요하겠죠. 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지, 주말에 금요일날 다우장, 미국장, 유럽장 다 끝나고 나서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뉴스랑 살펴보셨을 테니까 소식들, 큰 것들, 나름대로 좀 이슈가 있을 만한 큰 소식들 뭐가 있죠? 기억 뭐 보신 분들, 뉴스를 찾아보셨거나 아니면 뭐 그러셨던 분들 어떤 게 큰 게 있죠? 지난 주 내지는 뭐 주말쯤 뭐 커다란 이슈, 대북 미사일 관련된 거, 그거는 이제 국내적인 거고 글로벌적인 거. 국내는 좀 이따 보고 글로벌적으로 재정절벽 난항 얘기, 난항이다. 또 ESSF ESM과 EFSF 맞나요? 나도 헷갈리네. 신용 등급 강등 또 있죠? 또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도 같이 아셔야 되는 거니까 프랑스 신용 등급 강등, 그쵸? 프랑스 신용 등급 강등 얘기 있었고, 또 그리스에 대한 지원한 합의. 그리스는 여름에도 방송하면서 12월 즈음에 갖고 다시 한번 이슈가 될 거다. 그때도 넘어갈 거다 라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이번에도 넘어갔죠. 그리스가 타결을 시키지 못하면은 유로존 쪽에는 상당히 큰 아주 리스크가 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일단 승인을 해줬어요. 메르켈은 그리스 채무상각은 불가다라고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 왔었는데 조금 완화를 시켰습니다. 2014년부터 헤어컷이 고려될 수도 있다 라는 보도까지 내렸고, 어쨌든 그리스 문제는 일단 당분간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은 유럽 쪽에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 내지는 ESM과 뭐 대가리만 쓸게요. 다 쓰려면 시간 걸리니까
ESM과 EFSF의 신용등급 강등 요 문제, 그죠? 요게 장이 다 끝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 쪽의 재정절벽 문제, 재정절벽, 피스칼 클리프, 발음이 개떡 같아도 그냥 알아들으세요. 유럽 쪽의 문제와, 유럽 쪽은 단순히 이 세 가지뿐은 아니겠지만 유럽 쪽의 문제, 이탈리아와 스페인 문제가 여기 또 대두가 될 겁니다만, 어느 게 더 지금 우리한테 심각하죠? 글로벌 장애? 글로벌 장애 어떤 게 더 심각하죠? 현재로서 유럽 쪽의 금융위기 문제와 미국 쪽의 재정절벽 문제. 앞으로 당분간은요, 유럽 쪽 얘기는 무시하세요. 오케이?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무시하라는 얘기가 영향을 안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떻게든 타결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타결을 볼 것인지는 시간이 제한적이라 뭐 길게 얘기하긴 그렇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 쉽게 얘기해서 피스칼, 유식한 척 할게요. 그냥 유식한 게 아니라 저는 무식합니다. 피스칼 클리프가 피스칼 슬립이 되는 정도. 아직 아니야, 열매. 그러면 좀 완만해지겠죠? 피스칼 클리프가 피스칼 슬립이 되는 정도예요. 월요일이나 다음 주초는 신용등급 하락 영향으로 장에 영향을 줄 거예요. 그건 차트를 이따가 보면서 언급을 드릴 거고, 1940에서 50까지 보자란 언급을 드렸었어요. 전에 떨어질 때 여기 부근쯤 될 겁니다. 장중방송에 여기 부근에서 매수를 하셔라, 기회를 잡아라. 그리고 어디까지 보냐? 1940이나 50 부근까지 보고 그 부근에서 다시 고민 좀 했다가 나중에 여기를 넘어가는지 보자 그랬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월화로 어떤 그 유럽 쪽 문제로 이슈로 빠진다면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에 대한 눌림 처리가 있어요. 타이밍을 잡아서 진입을 하세요.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냐? 40, 50을 넘기는지 보세요. 떨어지면은, 요번 떨어질 때는 매수 찬스를 잡으십시오. 매수 찬스를 잡으세요. 단기로 하락 추세대를 벗어나서 하나의 파동을 짧게 만들고 눌림이 나오면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역 헤드앤숄더를 만들 거예요. 차트는. 오케이? 지금 이렇게 벗어났죠. 지지하고 고점을 높이면 기대를 해도 되고, 저는 여기 고점을 헤딩을 하던가 한번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여름에도 얘기 드렸던 사항이에요. 뭐 이렇게 올라오고 내려오고 해서 떨어질 때 마디가 하나 남았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면 재정절벽이 있는데 무슨 소리야? 그게 어떻게 될 건데? 예, 그 얘기는 재정절벽 문제는 사실상 공화당과 오바마의 어떤 힘대결을, 미국의 빚은 16조 달러예요. 16조 달러면 도대체 우리 돈으로 얼마예요? 난 얼마인지도 모르겠네. 16조 달러가 되는 거를 오바마는 이거를 점점 줄여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16조 달러면 계산이 안 되네. 하여튼 어마어마한 그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부채 재정적인 문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피스칼 클리프라고 여러분들이 뭐죠 그거? 위키디피아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나오나. 위키디피아 검색하면은 설명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거기에 저도 꼬부랑 글씨 돼 있어서 그거를
뭐예요, 그 번역을 해갖고 한번 제가 봤었습니다. 나름대로 꼼꼼하게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었거든요.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만 되는 건지, 미국이 벗어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재정절벽은요, 벗어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벗어나기 쉬운 게 아닙니다. 들어오신 분들 인사는 나중에 한꺼번에 하도록 할게요. 쉽게 얘기해서 그 위키디피아에 나와 있는 재정절벽에 그걸 지금 열어서 같이 볼까? 그냥 제가 나름대로 그냥 정리한 걸로 마무리 할게요.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있다.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하나는 기존에 정해놓은 거고, 두 번째는 그냥 또 다른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런 건데, 그 재정 적자가 사실 일본의 시나리오대로 간다면은 6,400억 달러까지 줄어들 수 있다란 얘기고, 또 다른 시나리오로는 1조 3천억 달러.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크네요. 1조 달러가 아직까지는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경제 성장률도 차이가 커요. 하지만 어느 것이 옳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것이 옳다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바마는 부자들한테 그 증세, 세금을 더 걷겠다는 얘기예요. 부자들한테 증세, 세금을 더 걷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 개혁을 계속해서 밀어붙여 가겠다는 얘기인데, 공화당은 뭡니까? 세금을 증세를 하지 마라. 그리고 감면을 해줘도, 세금을 감면을 해줘도 그 가난한 사람들만 해주지 말고 부자들도 감면을 같이 해줘야 된다. 증세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의료보험 충당금, 재정 충당금을 3분의 1로 줄여야 된다. 왜냐면요, 이 의료개혁은요, 오바마의 치적으로 남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못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 꼴은 못 보겠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공화당은요, 있는 자들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가 요구한 대로 해줬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1조 1천억 정도의 뭐 합의를 한다는 둥, 뭐 1조 4천억으로 합의를 한다는 둥, 오바마가 요구하는 건 이 정도인데 공화당이 요구하는 건 8천억이죠. 그렇다면은 대략적으로 1조 내외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어쨌든 미국은 10% 부자가 한 7, 80%를 먹여 살리고 있는, 뭐 대부분 나라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이 버냉키도 그동안에 돈질을 해가면서 지켜왔던 것들이 재정 절벽으로 가버리면은 그게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부자를 감세를 같이 서민들과 해주느냐, 아니면 부자 증세로 바로 가느냐, 이런 고민거리가 만들어진 상태예요. 하지만 합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지난 여름에 있었던 이런 충격을 또 한 번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작년 여름에 있었던. 그래서 합의를 해서 슬리프로 가야 할 수밖에 없어요. 슬리프로 가야만 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걸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재정절벽이 여기서 타결이 안 된다면은, 그런 감세 문제라든가 재정 문제라든가 타결이 안 된다면 충격은 또 한 번 클 거다. 그렇지만 이렇게 보세요. G2 국가들, G2 국가 뭐예요? 미국과 중국이죠. 그쵸? 여기다가 하나를 더 플러스 시키자면 독일입니다. 이 두 나라가, 중국은 2000을 깨고 계속 뭐 내려가고 있지만 종합주가지수는 경제 지표가 호전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대가리들 바뀌었죠. 올해 가장 큰 이벤트가 끝났습니다. 미국도 바뀌었죠.
역시 올해 가장 큰 이벤트가 끝나고 마지막 이벤트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역시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다. 유럽 쪽은 독일 개인적으로는 요번에 무디스가 신용등급 강등을 시키는데 ESM과 EFSF 다 강등시키고 프랑스가 부담이 클 것 같다. 너그도 강등 깎어. 그랬는데 독일은 안 깎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 지금 신용등급 강등은 단기적인 리스크로만 보시란 얘기입니다. 단기적인 리스크로만 보시고 독일 제외하고 G2 국가들의 경제 지표가 호전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계속해서 쭉쭉쭉 빠지고 있다. 제가 낮 방송 때 요거 물어봤어요. 중국은 왜 빠져요 도대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때문에 중국은 주가지수가 저렇게 힘이 없이 쭉쭉 밀립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도 답변을 안 주셨어요. 지금 좀 인원들이 계시니까 그럼 중국은 왜 저렇게 힘이 없이 쭉쭉 빠지죠? 간단하게 그냥 뭐 복잡한 거 말고 간단하게 중국은 왜 저렇게 히메리가 없을까? 라는 생각. 뭐 그냥 간략하게라도 아무도 답변을 안 주신다. 유럽과 미국 자금의 철수, 중국은 다이어트 중, 또 다른 분들은 예,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기야 하겠지만 경기부양책을 안 써서요. 경기부양책 이제는 쓰겠죠. 여지껏 안 썼다면 이제는 써야 되겠죠. 또 다른 분 없나? 투자자들 즉 중국 시장에서 외인들 투자 규모가 극히 미미해요. 중국은 즉 중국 그 증시는 개인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심이 무너진 상태예요. 이게 가장 간단한 답이에요. 우리같이 그 메이저들의 투자 규모가 크다면 메이저들의 뜻대로 막 움직이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메이저들의 투자 규모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상당히 작다예요. 그래서 개인들만이 쥐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지금 현재 위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게 가장 간단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중국이 다시 2000을 회복해서 뛰면은 생각보다 큰 정말 반등을 기대를 해도 돼요. 재정절벽 문제가 해결만 잘 된다면 문제입니다. 그런 전제 조건이 당연히 달려야 돼요. 그렇다면 그 클리프가 슬리프로 바뀌어야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절벽 이슈 문제로 혹시라도 눌림이 나오고 연말까지 가봐야 되지만 신용등급 강등 문제로 눌림이 나온다 그러면 쓰리바다 여기 지지선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1900 밑으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안 내려갈 것 같아요. 1910에서 대충 1905 크게 봤을 때 1915 뭐 요정도 선에서 반등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1900 밑으로 1900이란 그 숫자는 크게 의미가 없다 입니다. 저는 자 이게 추세대라는 거예요. 추세대 여기에서 작은 파동이 만들어졌어요. 그쵸? 그래서 월요일날 이게 마무리 파동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월요일날 보면 나온다. 여기서 중심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심선 상단을 제가 선지 차트 보고 자 밀려야 됩니다. 이제 절반 정도 상방 배팅 하신 분 매수 때리신 분들 챙기세요. 절반 이상 챙기고 대응합시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쵸?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눌림자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1909 정도 나오네요. 그런데 이거를 수치를 그대로 딱딱 맞출 수는 없습니다. 대응이기 때문에 추세는 대응이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 추세대 하단을 지지를 못한다면은 여기 저점 부근 헤딩하러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910 라인이 중심이 될 거고 1900 대략 5에서 15 정도 그렇게 저는
반등을 할 자리로 보인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눌림 때는 배팅 기회를 잡아서 다시 한번 1940이나 50자리를 보고, 그 이후에는 물론 잔파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파동이라면은 눌림 2파가 나오겠죠. 세 번째 파동은 먹자는 얘기입니다. 1950, 60 부근에서 40, 50 부근이죠. 40, 50 부근에서 고민 한번 하고 추이를 지켜보고, 이걸 다시 깨고 내려간다면 그 깨고 내려가는 지점은 분봉에서 짚어드릴게요. 여기에요. 이 자리를 깨버린다면 그때는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거에 대해 눌림 한마디를 이탈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 깨버리면은, 그러면 잠시 기다립시오. 저 자리를 이탈을 해버린다면 여기는 1909 정도로 나오지만 아까 얘기 드렸던 1905를 저는 1차적으로 지켜줘야 할 라인이다. 요거 이탈한다면 기다리십시오. 언제까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쓰리바닥 만들 때까지. 안더스탠드 되셨죠? 그렇다면은 그 자리는 어딥니까? 여기 저점 부근이에요. 1890 부근. 그때까지 기다리시란 얘기예요. 물론 살짝 낮아질 수도 있고 살짝 높아질 수도 있지만 그거는 역시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618 최선 50 내지는 618까지 지켜보자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배팅해도 되니까. 어쨌든 주초에 눌림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은 배팅 기회로 잡아라. 그리고 1940, 50을 넘긴다면요, 최소한 이 눌림이 어느 자리에서 끝나느냐에 따라서 한마디는 충분히 간단 얘기예요. 보통 작은 파동으로서 3파동은 1파보다 큽니다. 그래서 여기를 나는 넘길 걸로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은 헤딩을 한번 하든지 돌파를 하든지 해서 5개의 소파동이 다 만들어지는 즈음에 돼서는 여기 헤딩 근처 처음에 이렇게 막 떨어지고 했을 때나 이렇게 떨어지고 했을 때 계속해서 언급드렸던 한마디 더 있습니다 라고 얘기 드렸던 그 자리까지 반등을 한번 더 보자. 신기하지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거에 정확한 61.8% 찍었어요. 아세요 이거? 정확하게 618 찍었습니다. 진짜로. 어쨌든 종지나 선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산타가 신용강등당에서 파업 중이래요. 프랑스 신용등 강등 ESM, 말도 안 되네. EFSF 신용등 강등은 짧은 리스크로만 보시고, 지금은 유럽 쪽에서 나오는 소식은 잠시 젖혀두세요. 다.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아까 무시해라라는 얘기했는데 그건 좀 과했고, 유럽 쪽의 소식들은 잠시 젖혀두세요. 오케이? 이걸로 답변이 되죠? 이걸로 다른 답변 다 됐죠? 유럽 쪽에 나오는 소식들은 12월 31일까지는 좀 강하게는 무시해라 라는 발언까지 했지만 잠시 젖혀두시고 미국 쪽 소식만 귀담아 들으세요. 미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 그리고 중국 쪽은 뭔가 이제 해가 바뀌면서 변화가 좀 있을 겁니다. 지금은 미국의 피스칼 클리프 문제가 슬리프로 바뀌느냐 진짜 절벽이 되느냐, 그거예요. 그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오바마가 됐든 공화당이 됐든 클리프로 간다면은 두 군데 다, 두 쪽 다 그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그렇다면은 참 짚고 얘기 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 글로벌 차트들을 한 번씩 좀 짧게만 보고 갈까요? 자, 요거는 요 차트를 좀 늘려서 6달 차트인데 막판에 이렇게 삑 하고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달러 인덱스 차트예요. 달러 인덱스 차트인데 요건 조금 있다가 큰 차트로 짚어 드릴게요. 큰 차트로 짚어 드리고,
그 다음에 S&P 역시 막판에 이렇게 밀렸습니다. 뭐 때문에 밀렸는지 다 아시죠? ESM과 ESF의 신용등급 강등 문제로. 이건 나스닥 차트예요. 그 다음에 다우존스 차트입니다. 그쵸? 요런 건 요 정도로 보도록 하고, 다른 차트를 하나씩 좀 짚고 가봅시다. 요건 요대로 닫아 버릴게요. 다른 차트는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주로 보는 게 우선 달러 인덱스 차트. 제가 많은 뭐 10년물 국채 차트도 있고 굉장히 금 차트도 있고 뭐 그 공포지수도 있는데, 달러 차트만 가볍게 봅시다. 유달하고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열리는 중. 자, 요것이 달러 인덱스 차트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얘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 차트만 봤을 때 미국은 우리와 달리 빨간색이 음봉입니다. 빨간색이 음봉이고 까만색이 양봉이에요. 오를 것 같아요? 내릴 것 같아요? 요거는 주봉입니다. 올라갈 것 같아? 지지받고. 자, 요건 일봉이에요. 요건 일봉. 흔히 말하는 추세대가 이겁니다. 반등 나올 자리는 맞아요. 그죠? 그러나 안타로스 표현 맞네. 반등은 짧을 거다. 반등은 짧습니다. 주봉을 보세요. 제가 이전에 재미있지만 전에 말씀드렸던 흐름대로 움직였다는 거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쵸? 이런 것들 전에 말씀드렸던 흐름대로 움직인 거, 요거 이탈하면요 반등하더라도 여기서 요까지 반등마디 N자 하락이에요. 이제 요거 지키나 못 지키나 보셔야 돼요. 이제는 여기 지켜주는 라인이 있어요. 그 자리 지켰습니다. 그쵸? 여기 요 라인 지켜주고 반등 나왔어요. 그런데 주추세 이탈이잖아요. 일단 주봉상 이탈이고, 요건 짧은 추세. 아까 일봉상 나왔던 거 짧은 추세입니다. 짧은 반등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요거 N자 하락 염려를 하셔야 돼요. 큰 주봉상의 흐름이에요. 지금은 일봉상으로는 짧은 반등 나올 겁니다. 그 짧다는 게 뭐 하루 이틀 이런 게 아니라 하루나 이틀짜리를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상단까지 갈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하지만 주봉상으로는 크게 하락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주추세 이탈을 시켰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주추세를 이탈을 하면은 어디까지 간다?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요. 보이시죠? 또 요거 짧은 선 하나 있습니다. 요거 지지 테스트. 요거 지지 테스트. 그러면 이 자리가 여기서부터 내려온 거에 이 반등 폭이 어디가 될진 모르겠지만 아마도 82를 넘어서긴 좀 힘들 것 같다. 82를 넘어서긴 좀 힘들 것 같다고 N자를 만드는 자리가 이 선의 지지라인 부분까지다. 오케이? 조금 얇은 선으로 해볼까요? 얇은 선으로 보다 선명하게 그어지게끔. 보이시죠? 그렇다면은 최소한 77, 78 부분까지는 77, 78, 요 위에군요. 꼬다리 요 정도 주봉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봉상으로 그 정도까지는 열어두자. 그러면은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 차트도 같이 대응을, 달러 인덱스라 그러면은 다른 그 차트들이랑 비교해 보셔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엔화라든지 유로라든지, 유로 차트도 다시 열어볼 겁니다. 6달 차트도 볼 건데, 야, 6달 열어볼까요? 6달 차트 어디 갔니? 컴퓨터가 많이 버벅거리기 시작하네. 잠시만 계셔 주십시오.
자, 요거는 제가 요걸 아예 가져와 버렸어요. 자, 요게 유달 차트입니다. 현재 이 저항을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어요. 하락 추세대를 잠시 눌림 주고 돌파를 하려다가 막판에 좀 밀렸어요. 그쵸? 요 지지만 넘겨주면 된다. 넘겨주면 돼요. 단 잠시 내려와야 할 자리죠. 걸렸으니까 잠시 내려와야 할 자리다. 그것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 정도만. 그리고 봐야 할 게 꽤 많은데 지금 오랜만에 제가 방송을 하니까 순서가 사실 뒤죽박죽이에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꽤 오랜만에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대차장구나 이런 것도 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거는 나중에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다 HS상에서도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어찌 됐든 지금은 가장 중요해 볼 거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12시가 다 돼가네. 12시 다 돼가네. 자, 미국의 피스칼 클리프가 슬리프로 바뀌느냐 못 바뀌느냐 그거 관점. 12월 31일까지 슬리프가 뭐예요? E예요? I예요? I죠? 바뀌느냐 못 바뀌느냐 관점을 보시고 유럽 쪽의 뉴스는 당분간은 좀 젖혀두셔라. 젖혀두시길 바랍니다. 그쪽 뉴스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짧게만 움직일 거예요. 당장 월요일날은 이제 12월 첫날이기 때문에 첫 거래일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나올 수 있는 거 ISM, PSM 지수 나오죠? 그거 상당히 중요하다. 그죠? PMI 지수랑 ISM 지수들 나옵니다. 그 발표에 따라서 중국과 미국 쪽 발표에 따라서 장이 움직이겠지만 일단 유럽 쪽 소식 때문에 눌림이 나올 거다. 저도 개인적으로 눌림 좀 크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은 좀 많이 내려와서 1900 초반까지 그냥 확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방을 조금 먹어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서없이 얘기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차트를 분봉으로도 다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선물 차트도 볼까요? 선물 차트 똑같아요. 반등할 수 있는 반등마디 정확히 50% 걸렸어요. 게다가 짧은 반등에도 50%가 걸린 자리입니다. 그쵸? 걸린 자리고 추세대 하단 여기를 지지를 해주느냐 지지 못해주냐가 관건이다. 못해주면은 역시 똑같습니다. 여기서 올라온 거에 대한 눌림을 계산을 해야 되고 마지노는 여기 깨트리면 안 된다예요. 그죠? 깨트리면 안 된다 이고 이 챗은 내가 지금 보질 않거든. 이 챗을 또 로그인해서 들어가야 돼. 자, 키움 차트도 봅시다. 키움 뭐냐면 코스피 200이에요. 코스피 200 차트입니다. 코스피 200하고 선지하고가 더 중요해요. 코스피는 얘네들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파동은 똑같이 이렇게 작은 파동이 만들어졌다예요. 이게 만들어진 건지 안 진 건지는 월요일날 봐야 된다는 얘기 드렸죠. 이 추세대 하단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짧게 본다면 다시 한번 지지선을 이렇게 근다면은 62평선 부근하고 또 비슷하겠지만 역시 중요한 자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것에 대한 눌림자리 계산해서 요 부분이 될 거다. 요 부분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이탈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시 기다렸다가 타이밍을 다시 노려라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쓰리바닥의 형태를 만들 때까지 기다려라. 그 눌림이 예상한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요번 눌림시는 매수 기회를 잡아라 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언제까지 1940, 50을 넘어가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 그거 넘어간다면 그 다음은 1970 라인. 저항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40, 50을 넘긴다면 그 다음은 여기에요. 직전 고점 라인. 여기 넘기면 이제 여기죠. 2위로는 기대하지 말자예요. 2위까지는 기대하지 말자. 여기 고점을 넘어서 막 강하게 가는 거는 기대하지 말자예요. 주봉 봅시다.
주봉 본다는 게 참 잊어버릴 뻔했다. 주봉입니다. 정상적으로 풀어서 보도록 할게요. 주봉 차트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때 보여요? 더 갈 차트로 보여요? 밀릴 차트로 보여요? 보시기에 이평선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 62평선 올라탔습니다. 여러분들 주봉 차트 보시기에 갈 차트로 보이는지 밀릴 차트로 보이는지 주봉 차트 조금 더 갈 걸로 보이죠. 밀리더라도 크게 안 내려오면 됩니다. 크게만 안 빠지면 돼요. 즉 아까 일봉상에서 지지라인과 주봉상은 또 달라요. 주봉은 여기 깨지면 안 되겠죠. 이거 깨지면 이렇게 빠지는 걸, 이렇게 빠지는 걸. 큰 차트상으로 큰 파동을 전에도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 간단하게 얼봉만 보고 얘기를 해봅시다. 크게는요 내려올 자리 아직 많아요. 그 파동 분석가들 얘기로는 대파동 여기를 5파로 보는 분들이 많더라. 끝났다라고 보는 분들이. 그리고 A, B로 보는 분들이 많더라.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안 봐요. 저는 동의 못한다라고 예전부터 얘기 드렸어요. 저는 파동 분석가가 아니지만 저는 동의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기를 5파로 끝났다고 보고 있고 지금 A, B로 보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 못해요. 개인적으로는 한 파동 더 남았다예요. 한 파동이 더 남았다. 그래서 그 C파동 크게 빠질 자리는 지금은 아직 아니다. 언제? 2013년 내년 하반기 내지는 2014년부터 빠질 자리가 크게 남았다라고 봅니다. 자, 우리나라 돌아와서 이제 중국도 바뀌었고 미국도 바뀌었고 이제 우리나라 한 달 남짓,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한 달 남짓이 아니라 한 달도 채 안 남았어요. 뭐 미국 국가부채 얘기는 아까 하다 말았지만 16조 달러고 이 중에서 외국이 갖고 있는 부채 5조 달러밖에 안 되고 정부가 보유한 거는 역시 5조 달러고 연준이 1조 5천억 모자란 거 4조 7천억 뭐 이런 얘기 카페에 자료 다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지금 문 박간에 굉장히 박빙의 승부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중동 쪽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고 투표율 65%만 되면 이겨요. 누가? 문이 이깁니다. 투표율 65% 60% 갖고는 좀 부족하고 63, 65%만 되면 무조건 이겨요. 젊은 분들 투표하세요. 아시겠지만 저는 누구를 지지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민주주의, 우리나라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인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어설픈 외신 보도 보셨어요? 어설픈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자의 딸이 대선에 출마했다라고 나옵니다. 외신들 보도는 그렇습니다. 어설픈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자의 딸이 대선 후보로 막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거 말이 안 돼요. 그죠? 디테일러라는 디테일러. 자, 그러면은 65%만 넘기면 되는데 어려서부터 공주님 대접을 받고 나이 든 사람한테 굽신굽신한 모습을 받고 15년 동안 발의한 법안은 고작 11개밖에 안 되고 아는 거 없는 여러분 토론회를 거부하는 이런 다 필요 없고요. 누구를 지지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로 민주주의가 돼야 되고 민주주의의 가장 큰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뭐예요? 친일파당 이런 게 아닙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이에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무지한 요거 무지로 바꿀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무지한 국민들입니다. 진짜로. 노인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제 주변에 계속 요 근래 들어서 질문했어요. 저하고 연관되는 분들이 오시면은 계속해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1번이 뭔지 알아요? 수척공제를 지지하는 1번? 불쌍해서랍니다. 애미애비를 다 총탄에 잃고 불쌍해서래요.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는 대선 후보 대통령을 뽑는 이유가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간단한 근거로 박통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MB 정권까지 지금 박근혜 후보는 MB 정권과 차별하러 해서 MB 정권 실패했다라고 떠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죠? 같은 족속인데 이명박근혜라는 이름으로 박통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경제 관련된 지표를 찾아보십시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떻게 누가 가장 성공해, 박통이 가장 성공했다라고 말로 노인분들, 나이 드신 분들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표를 찾아보세요. No, 절대 no예요. 누가 됐든 간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흐름이었었고, 지표상으로는 절대 성장을 대단하게 엄청나게 무지막지하게 해놓은 게 아니더라.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퇴한 안철수 후보 얘기합시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안철수 후보는요, 여러분들이 젊은 분들 안철수 후보 지지하고 사퇴를 하니까 아름다운 사퇴다 뭐 요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이전에 안철수가 MB와 그 졸개들과 같이 이지옥 가라 해갖고 졸개들과 일로 흡수가 됐고, 민주당 쪽에 일부 그 보수 쪽 인사들이 또 합세를 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누구를 만났죠? 손학규를 만났습니다. 손학규. 제가 안철수를 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명확한 사실을 인지를 좀 하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 문재인 후보와 토론회에서 보신 분들은, 나름대로 깊이 있게 판단을 하신 분들은 느낌을 좀 가지셨을 거예요. 안철수라는 사람이 토론이 저 정도밖에 안 될까? 라는, 정말 그동안에 강연을 하면서, 대학을 돌면서 강연을 하면서 가졌던 느낌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그런 느낌을 느끼셨을 거예요. 손학규를 만났고, 친이계 인사들과 이 친이계 민주당 내에도 있고요.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신당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문재인 후보 지지를 할 겁니다. 신당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거요, 여러분들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진짜. 이 안철수란 분은 학자로서 남았으면 존경을 받을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하지만 정치인 안철수는요, 서민과는 거리가 멉니다. 꼭 아셔야 돼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흘리실 분은 흘리십시오. 서민과는 거리가 굉장히 먼 사람이다라고만 생각하십시오. 정말 진정한 보수로 가겠다라고 한다면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보수는 진정한 보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마도 대선이 끝나고 나면 신당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입니다.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개인적인 의견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 입장에선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북한의 미사일 얘기 나오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이요, 까놓고 얘기해서 남북한 간에, 남과 우리 지금 나로 또 실패했어요. 북. 이들이 쏘아올리는 것이 장거리 미사일이 됐든 대가리에 뭘 씌우느냐에 따라서 위성이 될 수도 있고 장거리 미사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는 성공을 해야 되고 바로 두 군데 다 성공을 해야만 좋은 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라고 지금 배워왔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회주의 국가고 공산당이기 때문에. 그건 맞습니다만 자, MB가 마지막에,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MB가 마지막에 일본과 군사 협정을 맺으려고 한 이유에 대해서 아세요? 군사 협정. 왜 일본과 군사 협정을 맺으려고 했을까? 우리는 무조건 우리 속사를 다 들여다 보여주는 건데 떼비도 안 되는 일본과.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이것 일본이 요구한 걸까요? 혹시라도 그냥 표면적으로 친일이라서가 아니라 친일이라서가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일본은 당분간 왕따를 면하지 못할 겁니다. 주변 국가에서. 미국한테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여기에는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속셈이 들어있어요. 미국의 MB에 대한 압력이 있었고, 일본은 어유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땡큐. 땅캔 독이라고. 그러면서 군사협정 하겠으문이다. 감사하문이다. 그거예요. 견제를 하기 위한 겁니다. 한미일 간에 군사적으로 딱 묶어서 중국 견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중국은요, 미국이 패권을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은, 미국은 전에도 얘기 드렸죠. 지는 해입니다. 지는 해. 지는 해에서 마지막 화려한 석양의 빛을 비출 거예요. 옛말에 우리말에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가듯이 어울리는 말은 아니네. 미국이 그 패권을 놓기 전까지 단기간에는 어렵겠지만 엄청난 아주 휘황찬란하고 화려한 석양의 빛을 보여줄 겁니다. 그런데 지지 않기 위해서 발악을 할 거고요. 진짜로. 이런 모든 중심은 미국에서 아시아로 넘어올 겁니다. 아시아로 넘어올 거예요. 경협지요. 남북 경협주는요, 악재가 나와서 박살이 날 때마다 조금씩 갖고 가세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대북에 관련된 정책은 바뀔 겁니다. 친으로. 오케이? 이건 여러 번 얘기 드렸어요. 짧게 끊어 먹으려고 하지 마요. 자, 잠시 저 얘기를 해서 패스를 했는데, 여기에서 미국에서부터 중심은 아시아로 옮겨올 거예요. 이 아시아에서 뭐 옛날엔 사룡이란 얘기도 있었고 오룡이란 얘기도 있었고 했었지만요, 중심축이 아시아로 이동될 거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중국을 강하게 견제를 해야 됩니다. 중동 쪽 뭐 시리아 문제라든지 이스라엘 이란 문제, 이스라엘은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나쁜 국가고, 어쨌든 그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중심은 아시아로 넘어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중국해라든가 이쪽에 미국이 굉장히 공을 들인다는 거 아세요? 남중국해 일대에 오바마 행정부 지금 재선에 당선이 됐고, 재선 첫 순방길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재선에 당선되고 동남아 3개국이었습니다. 아시죠? 왜 다른 나라들 유럽도 있고 뭐 일본도 있고 저 친미 국가들 엄청 많은데 동남아 3개국을 갔을까? 역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에 대한 전략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키려는 그런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본한테 멍박이한테 너희들 둘이 군사협정 맺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오케이? 좀 크게 보셔야 됩니다. 절대 이거는 맺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더스탠드? 그래서 정권은요, 지금 수첩공제가 만약에 그럴 일은 없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고, 65%가 넘으면은 안전하게 당선이 될 거예요. 정권이 교체가 됩니다. 젊으신 분들 제발 투표를 하고 놀러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같이 50대 60대 나이 드신 분들 저 투표율 70% 80% 나오는데 젊은 분들 3, 40% 겨우 나오게 하지 말고 65% 투표율만 넘어서면요 70% 못 넘어요. 우리나라 정서상 절대 70% 못 넘어가요. 어떤 선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70% 넘는다면은 행복한 거고 65%만 넘으면 정권 교체가 될 거고요. 만약에 수첩공제가 당선이 되면 멍박이 때 최소한 10배는 넘는 공안 정국이 이루어질 거고요. 어설픈 민주주의 국가가 민주주의가 지금보다 훨씬 더 후퇴하는 일이 발생이 될 겁니다. 진짜로. 외신들을 잘 보세요. 외신 보도는 정말 사실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독재자의 딸이 대선 후보로서 고정적인 40%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다 라고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65% 가까이 가게 되면은 이 정권은요, 현재 정권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눈을 부릅뜨고 똑바로 뜨고 반드시 보셔야 돼요. 애쓴다, 용쓴다 그러죠.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어떤 짓을 할지도 몰라요. 투표율만 높아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왜 MB 정권이나 지금의 박근혜나 젊은이들에 관한 정책이 없는지 아세요?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된 게. 뭐 등록금 반값으로 낮춘다고요? 믿지 마세요. 왜? 젊은이들 투표율이 낮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투표율이 낮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리 투표를 해도 투표율 70%를 못 넘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룰루랄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그런 얘기, 정치적인 이슈가 경제적인 이슈보다 먼저다라는 얘기는 계속 드렸던 사항이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나라 주가를 좌지우지하지는 못합니다. 글로벌 이슈가 먼저기 때문에 미국 쪽 피스칼 클리프 문제가 피스칼 슬리프로 바뀌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지금 짧은 눌림이 나올 때는 매수 기회로 잡아라. 왜? 이거는 타결을 해야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타결을 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타결 못하면 끔찍한 결과가 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지 서로 간에 뭐 양보를 조금씩 하든지 1조 내외에서 타결을 보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꽤 긴 시간 12시 넘어서 했는데 추천 좀 눌러주시고 잠시 휴식을 갖고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잠시 쉬었다가 지금 매니저가 없어. 매력이하고 매니저가 누구 있지? 포춘이하고 매력인가? 매력이 혼자밖에 없지. 열매하고 열매손 신사손 우선 두 사람만 저기 매니저 해라. 동그라미 어서고. 녹화는 여기서 중단할게요. 녹화 종료.